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최근 코인베이스 해킹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객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심지어 은행 정보 일부까지 아주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또 이게 왜 단순 금전 피해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뭐랄까 암호화폐 보안의 현주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이 사건에서 사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게 무슨 고도의 기술적 해킹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기술 해킹이 아니었어요? 네. 내부 직원을 돈으로 매수한 거죠. 소위 말하는 사회공학적 방식입니다. 사회공학적이요. 그렇죠. 기술보다는 사람의 약점, 신뢰나 심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낸 거예요. 해커들이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한테 접근해서 그 뇌물을 주고 데이터를 넘겨받은 걸로 보입니다. 와, 내부자를 이용하다니 진짜 대담한데요. 그러면 정확히 어떤 정보들이 넘어간 건가요? 기사 보니까 비밀번호나 자금에 직접 접근할 정보는 아니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가 했는데. 맞아요. 직접적인 자금 탈출로 이어질 정보는 아니었어요. 유출된 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국적, 또 신분증 번호, 일부 은행 정보, 계정 만든 날짜나 잔액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이걸로는 당장 계좌에서 돈을 빼가긴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이라면요? 이 정보들을 조합하면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다른 금융 계정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아주 정교한 피싱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기사에도 나왔지만 뉴욕의 데이비드 정 씨 같은 일부 고객들은 이미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 문자 같은 걸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야,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코인베이스 쪽에서 이미 지난 1월부터 일부 담당자들의 좀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했다고 하던데.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왜 이제야 이게 공개된 걸까요? 타이밍이 좀 그렇죠. 특히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 직후잖아요. 맞아요. 그 시점이 참 공교롭죠. 네, 뭔가 이제 막 주류 금융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순간인데 바로 그때 이런 일이 터지니까 좀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성숙한 기업 운영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해커들이 5월 11일에 데이터를 지워주는 대가로 2천만 달러 랜섬, 그러니까 몸값을 요구했어요. 아, 랜섬웨어요? 네, 코인베이스가 이걸 거부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공개하게 된 거죠.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문제 직원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해고하고 접근 권한도 차단했다고는 주장하는데요. 네. 해커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정보에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갖는 상징성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거의 주류 진입을 이끈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ETF 자산 관리라던가 정치적 영향력 같은 것도 크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추산되는 비용, 한 4억 달러 정도로 보는데 그 이상의 타격이라는 거죠. 4억 달러도 어마어마한데. 그럼요. 근데 이제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별도로 SEC 조사까지 받게 됐으니까요. 신뢰도에 금이 간 게 가장 큰 문제죠. 말씀하신 대로 평판 손상은 정말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겠네요. 특히 자산이 많은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신변 위협까지 걱정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 마이크 두다스 씨 같은 분도 지적했고요. 네. 이게 단순 금융정보가 아니라 주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유출된 정보의 양이나 질을 봤을 때 정말 물리적인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참 심각하네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일단 피해 고객 전액 보상하겠다. 그리고 공격자, 검거나 유죄 판결에 기여하면 2천만 달러 현상금 걸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상금까지. 하지만 예전에 바이비트 해킹 사례 같은 걸 봐도 그렇고 결국 이런 사회공학적 공격,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은요. 암호화폐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교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번 코인베이스 사건은 내부자 매수를 통해서 데이터가 샜고 직접 돈이 사라진 것보다는 회사의 명성이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다. 특히 주류 금융 편입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터졌다는 점에서 더 그렇고요. 자,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술적인 보안만큼이나 인적 보안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아무리 시스템이 견고해도 결국 내부의 약한 고리, 즉 사람이 뚫리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문제네요, 결국. 네,
암호화폐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신뢰 없는 시스템, 뭐 트러스트리스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 운영에서는 여전히 이 사람 간의 신뢰, 그리고 그 배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는 거죠. 좀 역설적입니다. 네, 역설적이네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내 정보가 어떻게든 악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접근이 있다 싶으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접근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이 신뢰라는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완벽한 디지털 보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랄까, 영원히 이 사람 문제와 싸워나가야 하는 걸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문제 같습니다.